LA 총영사관이 해외 공관 최초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해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LA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가 한인타운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QR코드와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도난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시 의회가 시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인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로 만장일치 승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해외 공관 최초로 LA 총영사관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도입돼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번의 화면 터치로 20여 종의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오늘 LA 총영사관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물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군복무 경력을 입증하는 병적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보편화된 시스템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해외 공관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1동포청 그리고 우리 외교부, 저희 외교부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그리고 종로구청 그리고 법원행정처 이렇게 긴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요. 결국엔 원래 가기 전에 이제 저희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증명서를 직접 출력해봤습니다. 시작부터 서류 발급까지는 2분 남짓. 한국의 지역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는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시작 화면 전면에 배치되어 있어 찾아보기 쉽습니다. 목록을 클릭한 뒤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지문은 주민등록증 발급 등 한국에서 등록을 마친 경우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오른손 지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지문 인식을 하실 때 조금 약간 위쪽으로 대주시면 돼요. 이렇게. 공공기관 제출용 서류는 많은 정보가 포함된 상세 증명서 발급이 요구됩니다. 화면에서 목록을 잘 선택해야 하며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민원실 담당자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외국 기관이나 한국 기관에 제출하시는 거는 우리가 상세 증명서로 발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세 증명서를 저 같은 경우 눌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번호는 거의 전체 공개로 하셔야 돼요. 공공기관 제출하실 때는 전체 공개 누르시고. 무인민원 발급기는 한국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달러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해외 공관용 모델이 제작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시범 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청이랑 저희 제1동포청이랑 MOU를 맺고 기기를 이제 해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저희 총영사관에 제일 먼저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각 서류 발급 비용이 무료입니다. LA 총영사관의 연간 민원 처리 건수는 9만 건에 달합니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이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발급 업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해외 공관 최초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민원 업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가 LA 한인타운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보육부터 주거 생활 지원, 창업과 구직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패밀리 소스 센터.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저소득층 대상 무료 서비스 기관입니다. 대상은 LA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들로 생활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과 식료품 지원, 기저귀 등 유아용품을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 가스비 등 공과금 대납과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중고등학교 튜러링, LA 통합교육과 연계한 교육 상담, 나아가 대학 입시 준비도 돕습니다.
그 밖에 저소득 가정의 살림을 돕기 위한 구직 활동과 상담, 웰스파고 은행과 손잡고 자산관리 클래스와 저축 프로그램 소개, 자영업 창업 상담까지 제공합니다. 이번에 들어선 패밀리 소스 센터는 한인 비영리 단체 KYCC가 LA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LA시 내에서 운영 중인 16개 패밀리 소스 센터에 더해 이번에 추가된 4개 센터 중 하나를 한인 비영리 단체가 유치한 것으로 기간으로 치면 14년 만의 결실입니다. 패밀리 소스 센터 펀딩을 저희가 추진한 게 아마 14년 됐어요. 이번에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회인데 this is our third attempt. So we're very proud to be part of Family Source Center funding, contract approval. We're looking forward to serving many families in Koreatown and beyond. 이번 센터 오픈은 기존의 KYCC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한인들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이빙을 할 만큼 여유가 안 돼요. 미국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도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와보고 제가 좀 여기 센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패밀리 소스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최근 90일 이내 LA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지 증명과 연방 빈곤층 기준을 입증하는 소득 증명 서류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 문의하면 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테네시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시커먼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내리꽂히자 불꽃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 화재로 번집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시작된 강력한 토네이도가 중부 테네시주를 강타했습니다.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졌고 내슈빌 지역에서는 강풍에 이동식 주택이 날아가 다른 주택을 덮치면서 2살짜리 아기와 엄마를 포함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최소 36명으로 부상자 일부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토네이도가 전신주를 쓰러뜨리면서 8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내슈빌과 크라크스빌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최근 QR코드와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도난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항공기 탑승이나 공연장 입장, 음식점 메뉴 등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기관과 업소 내 QR코드가 아닌 사기범들이 주차요금 결제기 위해 가짜 QR코드를 붙여두거나 합법적으로 보이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악성 QR코드를 보내 스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또 물류 배송이 어려워 일정을 조종해야 한다거나 온라인 계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등 시급한 상황을 가정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때 이용자들이 가짜 QR코드를 스캔해 해당 링크를 클릭해 정보를 입력하면 사기범들이 이러한 내용을 넘겨받아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QR코드 스캔 후 링크를 열기 전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트릴릭스도 올해 3분기 QR코드와 관련해 6만 건 이상이 파악됐고 우편 사기, 악성 파일 공유, 인사, 격리부서 사칭 메시지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마트폰의 경우 사이버 보안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모르는 사람이 보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문자를 다운받지 말고 링크도 클릭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LA시에서 야외 식당과 패티오 영업을 3년간 논의 끝에 지속하도록 승인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지난 8일 LA시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가하는 LA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시의회 만장일치로 지속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알프레스코는 실내 영업이 제한됐던 팬데믹 당시 LA시 요식업소가 주차장과 도로변 공간을 이용해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야외 영업 지속 허가제에 따르면 시행한 발효 시 알프레스코 수혜 식당업주는 주차 공간 확보 등 일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대상 식당은 최소 하나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식사 자리로 활용되는 주차 공간에 대한 대체 공간 마련도 업주 재량에 따랐습니다. 또 식당은 시정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보이는 곳에 부착해 영업 중인 공간이 알프레스코 시행안의 규정에 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야외 공간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제한됩니다. 야외 영업 중 음악을 틀려면 시정부의 조건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나 신고 번호는 311로 LA시 건물안전국은 문의나 신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누적 신고를 기록할 계획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 출신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인 백정순 씨는 국적 이탈 미신고자인 37세 아들의 90일 한국 방문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1개월 반 만에 한국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병역법 3조에 근거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국적 선택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뜬금없는 법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백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12조에 의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병역 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전 변호사는 국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직무는 유기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한인 차세대에게 고스란히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1차 탄원서의 답변에서 정확한 소재지와 연락처 파악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지가 어려운 점에 대한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한 반면 이번 2차 답변에서는 아예 병역 의무가 없다는 서로 모순된 해명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법무부에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적 이탈 미신고 37세 국가유공자 아들은 실질적으로 병역 의무가 부과된 병역 기피자이기에 이런 병역 기피자도 한국 방문이 안전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직답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변호사는 그렇다면 법무부의 해명대로 국적 이탈 신고를 안 해도 병역 의무가 없는데 왜 굳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를 유지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뜬금없이 국적 이탈 미신고자에게 병역 의무가 없다고 알려온 법무부의 대답은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임시조치인지 아니면 모든 미신고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지 묻고 싶고 만약 정말 미신고자에게 병역 의무가 없다면 국회는 왜 병역을 핑계대며 국적 자동 상실제에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법무부는 바른 국적법 추진을 위해 속히 대통령과 국회에 책임 있는 보고와 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배우 키아누 리브스의 자택에 여러 명의 강도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6일 오후 7시쯤 리브스의 자택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집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스키 마스크를 쓴 여러 명의 남성이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며 강도는 집 안에 있던 총기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리브스는 락밴드 활동을 올해 5월부터 재개해 최근 투어 공연 중으로 경찰은 리브스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강도가 침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이 후보 자격을 위한 유권자 지지 서명 제출을 마쳤습니다. LA시 선거 출마자들은 500명의 유효한 유권자 서명과 $300의 입후보 등록비, $300가 없을 경우 1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격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존 리 LA 시의원 사무실은 1,500명 이상의 유권자 추천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12지구 시의원 후보는 5명으로 존 리 현 LA 시의원과 세레나 오버스타인 전 LA시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올해 3분기까지 총 30만 8천여 달러를 모금해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은 다른 후보들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이 마의 장벽이라 불리는 시청률 1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첫 선을 보인 후 방영 한 달을 막 넘긴 고려 거란전쟁 시청률은 당초 5%로 출발해 현재 2배로 뛰었습니다. 닐슨 코리아 집계 결과 고려 거란전쟁 10회는 한국 전국 시청률 10%를 기록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새로 썼습니다. 정통 사극의 무게감을 유지하면서 빠른 전개로 시선을 사로잡는 전투 장면 등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강감찬 역의 최수종, 현종 역의 김동준 등 고려를 지키기 위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고루 담기면서 드라마를 계기로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의 업적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KBS 창립 50주년 대하사극 고려 거란전쟁은 한국 방송일과 같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40분 KBS 아메리카 지상파와 위성,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가 투자업체들로부터 58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브리게이트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주당 21달러로 메이시스를 인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종가 17달러 39센트를 감안하면 약 20%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메이시스 측은 인수 제안 소식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소매업체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부진해 메이시스 주가도 올 들어 16% 하락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소비자들이 전문 매장이나 오프라인으로 몰리면서 찾는 사람이 줄어 메이시스 올 3분기 매출은 7% 감소했습니다. 한편 오늘 메이시스 주가는 인수 제안 소식에 주당 20달러 77센트로 19% 폭등했습니다. 뉴욕시 할렘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지난 2년간 무려 240건이 넘는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신고 접수됐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 내 로비와 복도 등 곳곳에서 마약으로 인해 쓰러져 있거나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도구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 내 약물 과다 복용 문제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시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뉴욕시 할렘 웨스트 132스트릿에 위치한 베델 매너 아파트 주민인 제이슨 와스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고 싶지만 약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볼까 두렵다며 시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경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당 아파트에서 신고가 접수된 건은 241건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에 이르는 주민들이 속출할까 봐 두려웠고 이들을 못 본 채 하기에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feel I have to say something because like I said, I'll be damned if anything happened to either my kids or anybody in this building. 실제로 아파트 주변 및 아파트 건물 안 계단에서 주사기와 작은 캡슐 등이 쉽게 발견됐습니다. She don't know what it is. Kids pick stuff up and put it in their mouth.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센트럴 할렘과 사우스 브롱스, 이스트 할렘 이 세 곳이 약물 과다 복용 적발 건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빈곤과 차별로 인해 소외된 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 중단으로 팬데믹 이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을 격리시키고 치료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거의 몰아냈다고 주장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어제도 하루 종일 포성이 울렸습니다. 가자 주민들은 대피하기 바쁘고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부상자들은 끝없이 모여듭니다. والله بالضبط قبل حوالي ساعة ونص كانت نايمة في البيت وتعرض بجوار البيت قصف صاروخي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كان في عدة إصابات ومش عارف جينا على المستشفى جبناها وهي حالها يعني. 구호품 보급소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안팎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구호 트럭이 약탈당하기도 합니다. والوضع صعب جدا يعني هنا قاعدين بنعاني والطحين غالي ومش عارفين ايش نسوي يعني ولا في اكل ولا في شرب ولا في رز ولا في حاجه يعني حياه المعيشه 0%. 가자 북부와 남부 전역에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가자 지구에서 거의 몰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며칠간 수백 명이 투항했다며 해체 직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מתקדמים בקרבות, מעמיקים את ההישגים, מכתרים את המעוזים האחרונים של חמאס בג'באליה ובסג'איה. 이스라엘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18,000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구호 활동 중 숨진 유엔 직원도 늘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는 134명의 직원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호 시설 공습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인 10월 초 레바논에서 미국이 공급한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린탄은 대량의 연기와 화염으로 군인과 민간인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